예소방입니다의 공부간섭 1탄 1년 5개월 차 곧 소방기사가 되실 피땡땡 구독자님이십니다. 제가 이 구독자님의 메일을 처음 보고 느낀 게 이 사람 곧 합격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공부에 한참 푹 빠져 있을 때 뭔가 소방기사 시험과 물화일체가 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평상시 쓰는 글이나 말 모두 소방기사 답안과 조금 비슷해지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분 메일 보내신 게 간단하면서도 들어갈 거는 다 들어간 딱 기숙사 답안 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부 흐름이 군더더기가 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더할 것도 뺄 것도 거의 없는 정말 좋은 공부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 공부 방법은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따라하기 힘든 스마트한 방법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 간섭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공부 이력입니다. 공부 시작을 2023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약 한 1년 5개월 차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응시 이력은 132회부터 135회 이렇게 4번의 시험을 응시하셨고 34점에 시작해서 지금 50점 근처 해당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시험 점수가 우상향하고 있다. 그럼 공부 방법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도 이 공부 방법대로 하면 된다라는 얘기는 또 아닙니다.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부 툴입니다. 참 인상 깊었던 건데요. 클라우드 기반의 암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암키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앞장과 뒷장으로 구성된 암기 카드 형식으로 앞장에는 예를 들어서 연소 범위의 영향 요소 이렇게 써 있다고 하면 뒷장에는 실제 그 영향 요소인 농도, 압력, 온도 등을 표기하는 암기 카드를 만드는 어플리케이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공부를 하냐, 앞장을 확인한 다음에 본인이 답을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뒷장을 확인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거가 동일한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일에서 14일 이렇게 주기를 설정해서 반복 학습하도록 하는 어플리케이션인 것 같습니다. 장점으로는 클라우드 기반을 했기 때문에 개인 PC나 공용 PC, 스마트폰 어디서든지 접근이 가능하니까 별도의 두꺼운 책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암기 카드 외에도 서브노트로 된 형식의 교재를 기반해서 그 노트에다가 신규 이슈 등의 추가 내용들을 교재 형태로 작성해서 추가를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브노트 형식의 교재와 신규 이슈 추가 내용들을 합해서 목차별 내용, 그림 부분, 소목차별 암기 카드, 계산 문제, 모의고사 자체 첨삭 내용 등으로 그룹을 나누어서 아까 그 암기 카드 형태로 제작해 둔 게 이분의 서브노트이라고 합니다. 공부 루틴을 좀 볼까요? 일단 일어나면 틈틈이 그림을 제목 보고서 그려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소목차로 만든 암기 카드를 출력 유지로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 실제 본 공부 시간에는 목차별 내용으로 키워드를 통해서 전체 내용을 생각해 본 뒤 본문을 확인해서 비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쳤을 때 계산 문제를 풀어본다고 하네요. 마무리로 모의고사의 첨삭 내용을 확인하면서 공부를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학습의 주기를 보겠습니다. 일단 최대 주기 14일 잡으셨네요. 그리고 시험 30일 전에는 최대 반복 주기를 7일로 줄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5일 이내에 계속 반복하도록 이렇게 주기를 정해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주말을 빼고 5일 해서 10일을 1주기로 받고 실제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30일 전에는 7일 주기 그리고 15일 전에는 3일 주기 이런 식으로 줄여서 회독수를 늘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습 원칙입니다. 학습 원칙을 세운다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그날 스케줄과 상관없이 할당된 양을 다 진행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혹시 바쁘거나 일정이 생기는 경우에는 대충이라도 카드를 보되 재학습 주기를 짧게 진행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기부여 방법입니다. 본인의 동기부여 방법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도 참 감명 깊었습니다. 일단 스터디를 운영하면서 동기부여를 받는 것 같은데요. 블로그 서로 이유 시스템을 통해서 단방향 스터디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 자료, 예상 자료, 공부 방법을 공유하고 있고 이런 자료들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복습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솔루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솔루션 첫 번째, 50점 이후 공부를 고민해야 할 시기가 왔다. 지금 40점 후반, 50점 초 이제 슬슬 기존 공부 방법에 익숙해지고 할만한 것 같고 점수도 잘 오르고 내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물론 그 생각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부 방법을 과감하게 일부 수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못 받아들여서 오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공부 방법을 유지하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하루 2시간 정도는 이제 50점 이상 공부법을 진행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루션 두 번째, 실제 필기해 보면서 생각 확장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구독자님과 제 방법이 조금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구독자님이 목차를 보고 키워드를 떠올리고 전체 내용을 떠올리고 본문을 확인하는 순서로 공부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목차를 보고 키워드를 떠올리고 마인드맵으로 답안을 구성해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 안 나는 거는 본문으로 확인했는데요. 저는 비슷하죠? 근데 제가 마인드맵으로 답안 구성했던 것을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면 해당 주제와 연결된 이론들을 이것저것 한번 내가 붙여보는 겁니다. 일단 해당 주제의 기본적인 내용을 쭉 써보는 겁니다. 근데 이때 내용을 자세하게 다 쓰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의 대목차 정도 써보고 그 내용이 생각나는지만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 주제와 전혀 다른 주제의 내용을 한번 가져와서 이것저것 붙여보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은지 한번 확인해보고 괜찮으면 메모해서 다음에 모의고사 연습할 때 활용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성대와 ADD, RDD를 연결해 본다거나 A셋, R셋, 그리고 유도 등도 연결해 본다거나 등등 어떤 범위를 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 주제와 연결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때 머릿속으로만 떠올린 것도 좋은데 그러다가 생각이 다른 데로 새는 경우가 너무 많았고 그리고 제가 이것저것 붙여봤던 것들을 실제로 활용할 때 생각이 안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접 필기하면서 이것저것 붙여봤는데 우리 구독자님도 한번 이런 방법을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생각만 하는 거랑 필기해 놓고 보는 거랑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솔루션 세 번째, 하루 루틴 중 모의고사 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제 매일 일정 시간 모의고사 푸는 연습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0분에서 100분 이렇게 구성을 했었는데요. 한 2시간 내외로 그 시간을 투자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마인드맵으로 구상한 것이 실제 시간 제한 안에서 풀어낼 수 있는가, 그리고 50분에서 100분 계속 같은 컨디션으로 답안을 구성할 수 있는가를 연습해 봤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구독자님이 지쳤을 때 계산 문제를 풀었던 것처럼 저는 지쳤을 때 이 모의고사 연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가 공부하는 시간 중에서 가장 지쳐있을 시간, 그 시간에 이 모의고사 연습을 했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도 이 답안 뽑아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실제 시험장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동일한 퀄리티의 답안을 뽑아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솔루션, 동기부여입니다. 지금 스터디 그룹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고 계신데요. 만약에 이 스터디 그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는다면 저는 찬성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추가해서 첨언을 드리면요. 이제 슬슬 본인의 답안지가 60점을 향해 가는 답안지인지 첨삭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때 보통 스터디 그룹이나 선배 기숙사나 학원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시는 스터디 그룹은 제 생각에는 도움을 받는 것보다 구독자님이 도움을 주시는 데 주력이 돼 있는 스터디 그룹인 것 같아서 첨언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도움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학원의 모의고사반을 통해서 알게 된 기숙사 3관왕이었던 분의 답안을 한 세트를 받아서 분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선배였고 스승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예소방임다의 공부간섭 첫 번째 시간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지금까지 정말 잘 해오셨고 얼마나 노력하셨을지 상상이 가는데요. 지금 이 공부 흐름을 놓치지 마시고 합격 때까지 쭉 이끌고 나가신다면 분명 짧은 시간 안에 합격의 영광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언제든지 달아주시고요. 합격하시면 꼭 연락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